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수능 기출문제 중에 하나였던 박태원의 골모간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문학작품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거의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울러 또 이제 31번 문제가 수능 만점자가 이제 31번 문제를 풀고 나서 야, 나도 이걸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그냥 감으로 풀었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해서 또 화제가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24 수능 골모간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문을 한번 열심히 읽어보고, 이게 사실 지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28, 29, 30, 31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야 될지 일단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설을 할 때 뭐 스킬이라든지 뭐 구조 독해 이런 거를 뭐 좀 지향하는 편이기 때문에 잡다한 도구의 사용을 그냥 정말 이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가장 좀 본질에 가까운 풀이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좀 프리뷰를 하자면 이 골모간이라는 작품, 특히 이제 이번 수능에서 발췌되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 앞에 이제 할머니랑 엄마의 갈등, 그 다음에 뒷부분 변소에 갇힌 양서방,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이해가 어려운 건 앞부분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부분이 처음 읽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습니다. 따라서 좀 그런 거를 좀 피해야 되겠죠. 명확히 이해를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좀 독해를 하면 좋을지 한번 함께 문제를 풀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뭐 갈등, 뭐 사건, 배경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만 그다지 핵심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인물을 중심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한참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튀어나왔다.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인물 두 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의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고요. 갑순이 할머니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소설에서 좀 참고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이 필자는 등장인물을 꼭 동일한 명칭으로 부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 다음번에 나오는 이 이사수능의 문학 작품 중에 고전소설 기출이었던 김원전에서는 김원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남두성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게 이제 남두성이랑 김원이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면은 소설이 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소설을 잘 읽어보면서 인물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상황에 따라서 이 인물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구나, 이것은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구나, 뭐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자, 무언가 이제 말을 주고받은 상황이었나 봐요. 정의와 다른 인물이 불단집이라는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대요.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자, 보면은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고 그들 모녀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갑득이 어미가 무언가 갑순이 할머니와 그들 딸과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했다고 했기 때문에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 하지는 않고, 애초에 네가 말실수한 게 잘못이지, 남을 탓에 뭘 하니, 이게 모두 모양만 숭없고 온 글쎄 그만하고 들어가, 네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득이 어머니는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하여 까지 보면은 지금 인물은 총 3명이 나옵니다. 정의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갑순이 할머니라는 사람이 나오고 갑득이 어미가 나와요. 일단은 이야기를 해봤을 때 뒤쪽에 갑순이 할머니가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 했다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은 정의라는 인물의 어머니가 갑순이 할머니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정의랑 대결을 벌인 인물이 갑득이 어미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정의랑 갑득이 어미랑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언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단집이라는 좀 부잣집에서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득이 어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지금 얘 정의 엄마가 정의 편들려고 뛰어나오네. 그래서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 정이 그다음 정이 엄마인 갑순이 할머니, 갑순이 할머니 나와봐. 내가 둘 다 말싸움으로 상대해 줄게. 나는 할 말이 없지 않아. 라고 예상을 하고 정이랑 갑순이 할머니가 연합해서 자기와 맞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정이랑 자기랑 언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순이 할머니가 언쟁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 갑득이 어머니의 예상은 빗나가게 됩니다. 갑순이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애초에 네가 말실수한 게 잘못이지. 네가 잘못했다. 오히려 자기 딸을 질책을 합니다. 네가 잘못한 거잖아. 왜 죄 없는 갑득이 어머니랑 싸우고 그러니?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래 버립니다. 그래서 갑득이 어머니는 그 당장에는 막상 그 싸움이 있었던 순간에 막상 할머니가 자기 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자기 딸을 나무라 버리니까 막 솔깃한 거죠. 그렇지, 자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말을 냈지. 네 잘못이잖아. 나야 그저 대꾸한 죄밖에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자기가 시초를 낸 거니까. 즉 시작한 게 너라는 거죠. 싸움을 시작한 게 너, 즉 정이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할머니 말에 동조를 하는 겁니다. 하고 뽐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치 않은 생각으로 보겠습니다. 나중에 깨달으니라고 한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싸움을 하는 당시에는 어때요? 막 흥분해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를 같이 욕할 줄 알았던 갑순이 할머니가 내 편을 드네 도리어. 그래, 그러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잘못했지 이러면서. 하지만 그런 줄 알았으나 나중에 깨달으니, 즉 다시 말해서 집에 가서 곰곰이 마음을 잡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얼토당치 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뽐내도 보았던 자기 자신, 즉 갑순이 할머니가 정의를 실제로 탓하고 자기 편을 들었다는 사실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대체 갑순이 할머니는 왜 자기 딸인 정의 편을 들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딸을 꾸짖은 다음에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을까? 그 배지 못한 행랑껏하고 쌈이 무슨 쌈이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자, 분명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누구죠? 갑득이 어미죠. 갑득이 어미. 갑득이 어미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갑순이 할머니가 지 딸 편을 안 들었을 리가 없어. 그냥 이렇게 더러운 것, 그러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뭐 이런 심보로 딸을 그냥 데리고 들어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은 이제 일단 생각이죠. 뇌피셜이고, 을뜨기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문학적인 어떠한 좀 감인데 사실 뭐 좋은 건 아닙니다. 갑뜨기 어머니고 을뜨기예요. 득자 돌림이죠. 그러니까 왠지 이 갑뜨기의 어머니인 거고 을뜨기는 갑뜨기의 동생 내지 형이라서 갑뜨기 어미의 아들이 을뜨기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저녁 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자, 봅시다. 을뜨기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을뜨기라는 갑뜨기 어미 자식이, 아들이 꼭 아들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을뜨기라는 애가 나중에 자기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갑뜨기 어머니 혹은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자, 참고로 집주름 영감이란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미리 얘기하면 집주름 영감은 갑순이 할머니의 와이프, 갑순이 할머니의 남편, 즉 정의의 아버지입니다. 걔도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상껏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그러다니. 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얘는 팩트라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갑순이 할머니가 자기 딸을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갑뜨기 어머니가 머릿속에 상상을 한 거예요. 이런 의도 때문에 자기 딸 데리고 들어간 거 아니야? 자기 딸 편들지 않고 열받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나중에 을뜨기 녀석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집주름 영감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갑순이 할머니와 정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째째째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는 또 앉아서, 그렇죠, 그러고 말고요, 쌈을 허더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하고 하는 건 꼭 하늘 보고 침 뱉기지. 그 욕이 다 내게 돌아오지. 소용 있나요? 또 늙은 마누라는 누구겠어요? 아까 말했던 거죠. 김원을 남두성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이게 뭐예요? 이 늙은 마누라가 갑순이 할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희 어머니, 즉 갑뜨기 어머니의 판단이, 정희 어머니가 아니라 잘못 말했어요. 갑뜨기 엄마의 판단이 사실이었던 거죠. 정리를 해보면
갑득이 엄마랑 정이랑 싸웠어요. 갑순이 할머니라는 노인 여성이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 딸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자기 딸을 나무라면서 자기 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처음에 갑득이 엄마는 기분이 좋았어요. 싸움에서 이긴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괜스레 그 갑순이 할머니가 자기 딸 편을 들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자기 딸을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싸움에서 승리했다, 언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논조로 그냥 자기 딸을 확 데리고 들어가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요. 그런데 또 마침 을득이라는 자기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누가? 집주름 영감, 즉 정의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또 정의의 엄마인 갑순이 할머니가 맞장구를 쳐요. 그러니까 또 열이 받는 거죠. 그리고 휴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누가 말한 거겠어요? 을뜨기가 얘기한 거죠. 그 을뜨기가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결론은 뭐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갑득이 엄마가 있어요. 누구랑 갈등했죠? 정이랑 언쟁을 했습니다. 왜 언쟁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정이에게는 두 명의 부모가 있는데 한 명은 누구냐면 갑순이 할머니예요. 집주름 영감이죠. 갑순이 할머니의 또 다른 이름은 늙은 마누라예요.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갑순이 할머니가 정이를 확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쉽습니다. 골목 안 9가구가 공동 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서방이 갇힌다. 여기서 양서방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을 하죠. 그는 아무리 상고하여 보아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우라가 올랐다. 그러니까 뒷간에 갇혔다는 게 이제 화장실에 갇혔다는 얘기죠. 은근히 우라가 올라. 제 집 뒷건도 아니고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고 그럴 건 뭐 있누. 늙은이도 제인정얼. 자, 모든 수능 문제에서의 지문은 다 연계성이 있어요. 특히 한 페이지에 같이 나오는 것들은. 아마도 여기에 있는 늙은이가 갑순이 할머니거나 집주름 영감일 것이다라는 것을 추론하면서 읽는 게 좋아요.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 싶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뒷간에 갇혔어. 용변을 보고 나서 나가야 되는데 문이 잠겨있어. 그러니까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 사람 살려! 뭐 이런 소리를 질러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가 꼭 어떤 수상한 인물인 듯 싶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막상 소리를 지르려고 그래도 소리를 지르기가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생각 끝에 누가 문을 잠갔어? 문 좀 여세요. 누가?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지는 못하고 그냥 조금씩 말만 해보는 거죠. 하고 그러한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중얼대면서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 자물쇠 소리만 덜거덕거렸던 것이다. 을뜨기한테 저희 아비가 불단집 뒷간에가 갇히었다는 말을 듣고, 자 봅시다. 여기서 완전히 인물의 관계가 확정이 돼요. 제가 아까 생각했던 뇌피셜이 을뜨기가 저희 아비 불단집 뒷간에 갇혔단 말을 듣고 그곳에 뛰어온 갑뜨기 어미는, 자, 이 관계를 봤을 때 뭐를 확정할 수 있어요? 일단 을뜨기의 아버지는 양서방이에요. 그리고 나서 갑뜨기 어미고요.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갑뜨기 어미랑 결혼을 한 남편이 양서방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요.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을뜨기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갑뜨기 어미랑 양서방이 와이프랑 남편 관계라는 건 확실치 않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뒤에 가면 그것도 확정적으로 나오고 애초에 이게 아버지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일에 틀림없다고 혼자 마음에 단정하고, 자, 정황 증거가 확실히 맞죠. 이 갑뜨기 엄마랑 갑순이 할머니랑 평소에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이 기저에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갑순이 할머니가 자기 좋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고, 아울러서 아까 이야기했던 늙은이라는 게 갑순이 할머니인 거죠. 즉 갑순이 할머니가 양서방, 즉 갑뜨기 어머니의 남편, 갑뜨기 엄마의 남편을 화장실에 가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 애화범이 미우면서 애화범이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확정됐죠. 누가 남의 집 남편을 애화범이라 그래요.
자기 남편인 거죠. 그래서 양서방이랑 갑득이 엄마가 부부관계인 겁니다. 어떻게든 못해서 그 더러운 뒷간 속에다 글쎄 가둬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노인이 심사를 그렇게 부려야 옳단 말이에요 하고 혼자 흥분을 한 거예요. 갑득이 엄마는 화가 난 거죠. 왜 남편을 남의 집 뒷간에다 남의 집이 아니라 왜 남의 집 남편을 뒷간에다 가두냐 하고 혼자 흥분을 하였다. 갑순이 할머니는 그것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억울한 말이라 그래 눈을 둥그렇게 뜨고 손젓쳐 이렇게 내저어가면서 그건 괜한 소리유 괜한 소리야. 늙은 사람이 미쳐서 남을 뒷간 속에다 가둬? 모르고 그랬지 모르고 그랬어. 난 그거 아무도 없는 줄만 알고서 그래 모르고 잘못을 했지. 오늘 알고야 미쳤다고 잠그겠소. 갑득이 할머니 갑순이 할머니는 이제 항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잠근 게 아니다. 모르고 잠갔다. 그랬더니 갑순이 엄마가 어때요? 또 쏘아붙입니다.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고서 한 짓이지. 그래 자물쇠를 칠 때 안에서 말하는 소리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도 모른 채 했지. 듣고도 그냥 잠가버린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갑득이 엄마는 갑순이 할머니를 막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쏘아붙이는 거죠. 갑득이 어미는 덮어놓고 시비만 걸려던 것을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아무러기서루니 어떻게 됐든 간에 갑순이 할머니가 아시구야 그러셨겠소. 노인이셔서 귀도 어두우시고 그래서 모르셨지 하면서 할머니 편을 듭니다. 정작 양서방이 또 머뭇거리다가 자물쇠를 칠 때 또 정작이라는 말을 통해서 재밌는 게 드러나는데 자물쇠를 칠 때 내가 얼른 소리를 냈어도 아셨을 텐데 미처 못 그래 그리 된 거야. 갑자기 자폭을 해요. 자기 와이프 편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와이프가 할머니한테 너 일부러 잠갔지라고 화내고 있는데 일부러 잠근 건 아니겠지라고 도리어 할머니 편을 들어버립니다. 하고 그러한 말을 매우 겸연쩍게 하여서 갑득이 어미는 집주름 마누라를 좀 더 공박할 것을 집주름집 마누라 또 여기서 확정적으로 드러나죠. 집주름집 마누라라고 하는 걸 봐서 아까 집주름 영감이 갑순이 할머니의 남편이라는 게 확정적으로 드러납니다. 공박할 것을 단념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동시에 그러니까 공박할 것을 단념하여 버린다는 뭐예요? 더 이상 이제 화를 못 내는 거죠. 사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채 무어 말할 새도 없이 문이 잠겨서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다린 게로군. 비꼬는 거죠. 그래 그게 그렇단 얘기지. 그래 얼마 동안이나 들어가 있었어? 뭐 오래 갇혔겠쑥. 동안이야 잠깐이겠지만은 자 이거는 갑득이 어미의 말이고 얘는 양서방의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 양서방은 또 뭔가 눈치 없이 이렇게 와이프 편을 들지 않고 할머니 편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제가 수능 국어 문제풀이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X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게 도구가 아니라 선지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선지를 읽을 때 빠르게 답을 내려면은 빠르게 답을 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100년 1000년 그렇게 막 천천히 고민해가지고 답을 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수능 선지 구성에는 명확하게 틀린 부분이 하나씩 있어요. 실제로 자이스토리 해설 같은 걸 봐도 이런 X 키워드라는 것을 씁니다. 그 부분에다 X를 쳐놔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 때문에 이 선지가 무너지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곤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전한 것이 육간에 앙금을 싣는 계기가 된다. 일단 첫 번째 지적할 부분, 앙금을 씻었습니까? 끝까지 지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앙금을 씻었다고 볼 수 없고 곤경에 빠진 가족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전한 것이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1번은 일단 답이 될 수 없겠고 참고로 이게 선지 구조가 다 그래요. 볼게요. A 한 것이 B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A가 B래, and C가 D래. 보통 어려운 선지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깰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A를 깰 수도 있고 B를 깰 수도 있고 A를 우리가 보통 전제라고 부르고요. B를 결론이라고 부르는데 전제는 맞아.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었어. 하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이 틀린 경우가 제일 많고 또한 애초에 그런 해석이 불가능해. 인 경우도 많죠. 마찬가지로 이게 두 개가 병렬적으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뒷부분 하나만 틀려도 선지는 완전히 틀린 거고요. 하지만 제일 어려운 선지 구성은 뭐냐면 A도 맞아요. B도 맞아요. 하지만 틀린 경우에 어떤 경우? 연결이 틀린 경우. 이런 경우가 제일 찾기가 어려워요. A 전제, A 뭐 알파라는 표현 기법이 사용되었대요. 맞아, 알파라는 표현 기법이 사용되었어. 이를 베타를, 이거 베타인 것 같기도 해. 하지만 A이기 때문에 B인 건 틀린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선지가 제일 어려워요. 얘기했습니다. 전제를 깨거나 결론을 깨거나 하지만 결론을 깨는 경우가 훨씬 많다. 아울러서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 이 정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웃을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적 언행을 함께 견디려는 사람들의 결연함이 드러난다. 일단 봅시다.
자, 이웃을 무시하는 사람이 함께 견뎌내려는 태도가 드러납니까?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혹자는 사람들이 이제 뒤쪽에 이제 이웃들이 편드는 걸 보면서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결연함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무슨 독립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결연함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아울러서 차별적 언행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 투성이고 이웃들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 냉담함. 자, 여기서 애초에 일단은 갑순이 할머니 편을 들었기 때문에 냉담함이라고 연결하기는 어렵겠죠.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 간의 다툼의 원인이다. 자, 이게 사실상 제일 좀 오답률이 높았던 선지예요.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의 자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지를 보면은 요렇게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서로의 말실수에 대해서 비난을 했냐는 거야. 일단 서로에서 깨집니다. 일단 말실수에 대한 비난은 누구만 했어요? 갑순이 어미만 한 거예요. 갑득이 어미만 한 거예요. 정의를 보고 네가 먼저 말실수했다. 갑순이 어미, 갑득이 어미가 정의한테 한 거고 일단은 정의가 갑득이 어미한테 직접적으로 말실수에 대해 비난을 한 건 없습니다. 아울러서 정의랑 갑득이 어미의 갈등 관계가 아니라 이 갑순이 할머니랑 정의의 갈등 관계, 갑순이 할머니랑 갑득이 어미의 갈등 관계를 본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정확한 답인 5번이 있어요. 집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어떤 부분 나왔습니까? 중간에 을뜨기 녀석, 을뜨기가 남의 집 얘기를 다 들렸대요. 대문 밖까지 듣고 나서 엄마한테 보고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집안에서의 대화는 누구의 대화?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 정의의 대화가 인물의 이웃에 노출되어 이웃은 누구예요? 을뜨기죠. 인물의 속내, 면전 앞에선 하지 않았던 갑득이 어미와 갑순이 할머니와 집주름 영감의 속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갑순이 할머니의 속내가 드러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9번을 보면은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복적으로 추궁하며 상대가 잘못했음을 분명히 한다.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사람을 쏘아 붙이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상대 행위가 옳지 않다고 일단 판단을 했죠. 남의 남편을 뒷간에다 가두는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추궁하죠. 상대가 잘못했음, 갑순이 할머니가 잘못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재진술이고요. B에서 인물은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거 굳이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갑순이 할머니가 나 모르고 잘못을 채웠다. 알면 그랬겠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말을 반복하는 것도 맞고요. 모르고 해서 그랬다는 거를 상대 주장 일부러 잠갔다는 것과는 사실과 다르다.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있는 거죠. C에서의 인물은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의 발언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그렇죠. 여기서 추측을 바탕으로 했다는 건 뭐예요? 다 알고서 한 짓이지. 이건 추측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측을 바탕으로도 맞고 상대의 발언은 신뢰하기 어렵다.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지 않겠느냐. 그걸 듣고도 모른 채 했지 않았느냐. 그걸 듣고 어떻게 모르느냐. 반박을 하고 상대의 반응, 즉 억울하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애도 아랑곳하지 하지 않고 거짓으로 답했다며 몰아붙이고 있죠.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행위는 뭐예요? 뒷간 속에다 가둬야 한단 말이에요? 라면서 비난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노인이 심사를 그렇게 부려 옳단 말이에요. 일단 4번 선지는 여기서부터 깨져요. 왜?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한다고 했는데 동기를 비난한 부분이 없어요. 동기를 비난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행위를 비난하고 있지. 동기란 뭐예요? 일단 동기가 있긴 하죠. 미웠기 때문에 사람을 가뒀다. 하지만 왜 미워해요?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동기는 있지만 동기를 비난했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동기는 있어요. 애아범이 미웠기 때문에 뒷간에 가두지 않았느냐. 하지만 동기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왜 애아범을 미워해요? 애아범을 좋아해야지.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A 부분에서 깨지고,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한다. 일단 지금 그건 괜한 소리유라고 말한 것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상대의 비난을 파악을 한 거죠. 상대가 내가 일부러 가뒀다고 생각해서 비난하는구만.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괜한 소리다. 모르고 그랬다라고 일단 상대의 비난 포인트를 파악을 하고 있고, 일단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없죠.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뭐예요? 일단 그래 모르고 자물쇠를 챘지, 이게 인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한 이제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보조사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진짜 그랬다, 미안하다 뭐 이런 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거죠. A에서 인물이 상대에게 화를 내자, 자 갑득이 엄마가 갑순이 할머니한테 화를 내니까 B에서 인물은 당황하면서 자신을 방어하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C에서 갈등 상황은 지속된다. 뭘 모르고 그래, 알면서 그랬지. 지속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 30번 봅시다. 집주름 영감과 양서방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그냥 인물을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는 아내가 갑득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힐 생각과 같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왜?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 아내가 누구예요? 갑순이 할머니죠.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지금 이 부분은 여실히 어디서 드러나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드러나요. 근데 요거 보면 끝이에요. 자, 이 부분이 집주름 영감, 즉 갑순이 할머니 남편이 밝힌 생각이고, 밑에 있는 게 갑순이 할머니의 맞장구예요. 따라서 당연히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가 뭐예요? 왜 배우지 못하는 사람하고 싸움이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아내가 갑득이 어머니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힌 생각. 남편에게 뭔가 얘기를 했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집주름 영감은 아내에게 갑득이 어머니와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양서방 결과적으로 이들의 갈등을 일단 갈등 완화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집주름 영감은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집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을뜨기한테 그걸 들켜서 을뜨기가 갑득이 엄마한테 보고를 받게 만들죠. 양서방이 여러 궁리를 하면서 뒷간을 빠져보지 못한 이유는 아내에게 밝힌 사건의 경우가 무관하다. 그냥 자기가 소리를 크게 안 질러서 못 나왔다고 했고, 아내에게 밝힌 사건의 경우가 똑같죠. 이것은 마지막 부분에 그대로 양서방이 그대로 진술을 합니다. 그냥 시끄럽게 하지 않다가 탈출하지 못했다. 양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말과, 자 참고로 지금 보니까 이게 좀 하나의 또 포인트인데, 여기서의 아내랑 여기서의 아내는 다른 사람이죠. 양서방의 아내는 갑득이 엄마인 거고, 집주름 영감의 아내는 갑순이 할머니인 겁니다.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 인물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래서 30번은 그냥 단순하게 인물을 너 제대로 이해했어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도 아내에게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덤덤한 태도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태도예요. 그럼 할 수 있겠죠. 무덤덤한 태도?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 앞에서 겸연쩍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겸연쩍게 했다는 거 봤을 때 무덤덤하다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건 여러분이 어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덤덤하다라는 거랑 겸연쩍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태도예요. 무덤덤하다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담담하다는 얘기예요. 양서방은 오히려 지금 막 화장실에 갇혀 있을 때 막 어떻게 못하다가 아내랑 할머니랑 싸우니까 뒤에 아내 편을 안 들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이제 무덤덤한 거는 허허허 아무렇지 않은 일 가지고 왜 그러시오 이래야 무덤덤한 태도입니다. 또한 양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와 이에 대한 이웃의 반응을 듣고 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무덤덤했고 이후에도 무덤덤하다. 지금 양서방의 캐릭터랑은 전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양서방이 자신의 상황을 갑순이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누가 뒷문을 잠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려서 화가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일단은 누가 뒷문을 잠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는 건 완전히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늙은이도 제인정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늙은이도 제인정얼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잠근 사람이 갑순이 할머니라는 걸 최소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되기 때문에 5번은 틀렸고, 또한 일단 보십시오 여러분. 늙은이도 제인정얼이라는 게 무덤덤한 태도입니까? 열받은 태도지. 근데 여기서 도라는 말을 했잖아요. 도는 그전에도 무덤덤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랑은 진술이 또 맞지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 대망의 31번 문제입니다.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도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대요. 참고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게 맞고요. 전체적인 소설의 시점은 일단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해 서술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언제 나온 말이냐면, 이게 이제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미스터 방에서 똑같은 작품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시기에 이제 있던 보기가.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다는 얘기가 요새 좀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다.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지적 작가이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인 눈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 인물 쪽으로 초점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주인공이 대입을 해보자면
완전히 객관적인 팩트만 서술할 수도 있지만, 혹은 이제 이 개인의 심경이라든지 주인공의 심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서술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을뜨기의 시선에서, 이 부분에서는 정의의 시선에서, 이 부분에서는 갑뜨기 할머니의 시선을 중심으로 초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순이 할머니의 시선을 중심으로 초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 밖에도 쉼표의 연이은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술 기법은 문맥 속에서 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A, B, C가 있으면 연결이에요. 뭐 얘가 지문, 얘가 보기, 얘가 선지. 지문에 있는 내용은 선지와 연결되고요. 보기와 연결되고요. 보기에 있는 내용은 선지와 연결되면서 이제 이런 선지랑 문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 말줄임표와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의 지연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억을 봅시다. 애초에 네가 말 실수한 게 잘못이지 이러면서 자기 딸을 오히려 나무라는 모습이죠. 일단 여기까지 팩트고 맞고요.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한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의 지연이 있다.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의 지연에 대한 설명은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낸다라고 해서 보기랑 연결이 되고요. 일단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렸다는 건 뭐겠어요? 지금 이게 갑순이 할머니 어떻게 보면 진심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갑순이 할머니의 진심이 아니죠. 자기 딸을 나무라는 게 오히려 저 배지 못한 행랑껏하고 왜 싸우냐라는 게 갑순이 할머니의 진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감추고 다른 할 말, 오히려 정의를 나무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러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술자의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하는 서술이 겹쳐 나타나는 것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봅시다. 일단은 상황을 잘못 인지했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팩트로 볼 수 있어요. 왜? 니은 부분이 이거예요. 그 배지 못한 행랑껏하고 쌈이 무슨 쌈이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우니까 피하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던 것이 분명하였다. 사상이 들어있던 것이 분명하였다. 갑자기 엄마가 집에 들어가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설사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상황을 잘못 인지했다는 거에서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갑순이 할머니가 뒤에 나온 대화를 통해서 봤을 때 실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어떠한 자이스토리 해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상황을 잘못 인지한 게 아니다라고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건 조금 더 다른 식의 해석인데, 일단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까지는 맞고요.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는 것까지 맞는데, 전 여기서 틀렸다고 봅니다. 서술자의 시선과 서술과 인물의 시선을 초점한 소리 겹쳐 나타난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난 니은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갑뜨기 어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가 팩트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혼자 생각해보니까 갑뜨기 엄마 생각에 갑순이 할머니가 이런 의도로 자기 딸을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것이 분명하였다라는 서술체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랬던 것이 분명하였다 라고 생각을 본인이 직접 하는 거죠. 심지어 이런 딱 큰 따옴표를 던져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갑뜨기 어미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떠한 근거로 서술자의 시선과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하는 소설이 겹쳐 나타났느냐, 이것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아울러서 상황을 잘못 인지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적합하게 인지한 것이다. 왜냐하면 갑순이 할머니는 실제로 자기 딸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따라서 2번이 틀렸고,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을 전하는 무엇이라 한다라는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게 서술한 것은 인물의 경험을 전하기만 하고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거죠. 뭐뭐라 한다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들려져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고로 원래 선지를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외국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것만 막 한 바닥 두 바닥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일단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물의 생각에 대해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며 설명한 것은 인물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리을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딨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냥 화장실에 갇혔어. 소리 지르고 싶어. 근데 뭐예요?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소리 못 지르고 망설이는 거고, 감탄사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한다.
양서방이 실제로 이제 그 소리를 내지 않았다. 얼른 소리를 내셔도 알았을 텐데 미처 못 그래서 그래 된 것이다라는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기 위한 어떠한 리액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이제 뭐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복잡한 문제를 31번 하나 가지고도 한 20분 이상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뭐 해설과 풀이는 이렇고요. 사실은 이제 국어라는 거는 모든 게 그렇지만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룰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깊이 다룰 수도 있고 굉장히 가볍게 다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